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때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의 건강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 온 이한수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스스로 걸어 다니며 건강하게 사는 분은 10명 중 3분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을 지켜준 건 비싼 약이나 특별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도 매일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4가지 단순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물을 제때 마시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더 오래 따뜻한 시간을 누리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85세 이전에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 85세 이전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몸이 무너질까요? 그 차이는 병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한 분들은 특별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몸의 기본 리듬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물 마시기, 움직이기, 영양 보충하기, 사람과의 대화. 이 4가지를 매일 챙기셨던 거죠.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뇌와 근육의 노화를 늦춰준 겁니다. 반대로 이 중 한두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4가지 중 어떤 걸 놓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8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은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밥맛이 없었죠.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을 거의 안 마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입 축이는 정도, 점심때 국물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잠깐 마당 나가는 게 전부였죠. 식사도 혼자 간단히 드시니 영양이 부족했고, 가족들이 다 일하러 나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4컵의 물을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먹기 전에 1컵,
오후에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그리고 10분만이라도 집 밖을 걷는 것,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먹는 것, 그리고 매일 딸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습관이 안 돼서 자꾸 깜빡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이 아침마다 물컵을 챙겨드리고 딸이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 응원해주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2주가 지나자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표정이 밝아지셨죠. 3달 뒤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시장도 다니시고 작은 텃밭도 돌보시며 활기를 되찾으셨거든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다고요. 결국 건강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채워주고, 얼마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이 작은 네 가지가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럼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물 한 컵 더 마시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지킨 습관을 손가락으로 세어 보세요. 하나라도 지켰다면 그것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챕터 2점 말라가는 몸과 만성 탈수. 많은 어르신들이 피곤하고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누통이 자주 오고 밤에 쥐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물 부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데 뇌에서 목마름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체내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뇨 작용이 있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물을 더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몸은 수분이 줄면 피가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압이 오르고 피로가 쌓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죠. 관절에 윤활유가 부족해지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집니다.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물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을 하루에 한두 컵 정도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늘려보셔야 합니다. 75세 윤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우님은 늘 피곤하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했죠. 밤에는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뇌 MRI도 이상 없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최근 생활 패턴을 여쭈어봤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 운동은 하시는지,
잠은 몇 시간 주무시는지, 그러다가 물 섭취량을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때 국물 조금이 전부였어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 굳이 물을 마실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분께 하루 4컵 물 마시기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오후 외출 후 돌아와서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이렇게 4번의 타이밍을 정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마시는 거라고 강조했죠.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 마시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자꾸 잊으셨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드렸습니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물을 한 컵씩 마시도록요. 부인께서도 옆에서 챙겨주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배변이 편해졌다고요. 원래 변비가 있으셨는데 물을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게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5일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두통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오후에도 머리가 맑았죠. 2주째 되니 잠을 푹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셨는데 저녁 물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시니까 괜찮았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씀하실 때 힘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몇 컵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물을 원한다는 걸 이제야 느낀다고요. 물은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몸이 필요할 때 조금씩 채워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식사 30분 전,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1시간 전, 이렇게 4번만 챙겨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연노란빛이면 적정한 수분 상태입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주황빛이 돈다면 몸이 목마르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물 한 컵씩 더 마셔보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챕터 3.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매일 걷는데 왜 근육이 줄어들까요? 매일 공원을 한 바퀴씩 도는데 왜 계단 오르기가 힘들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키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하체 근육을 단단히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균형을 잡아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작은 미끄러짐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죠.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치면 몇 달씩 누워 지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다 1%에서 2%씩 사라집니다.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동안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움직임의 종류 문제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힘드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79세 오연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연수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돌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날이 없었죠. 30분씩 걸으며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을 보며 건강하시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계단이 높지도 않았고 미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내려가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관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한 달 넘게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운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졌을까? 왜 중심을 못 잡았을까? 저는 그분의 운동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걷기는 열심히 하셨지만 근력 운동은 전혀 안 하셨더군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 일어나기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는 5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허벅지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첫 주에는 5번, 둘째 주에는 7번, 셋째 주에는 10번, 이렇게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죠. 한 달쯤 지나니 10번을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2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예전처럼 공원도 다니기 시작했고 걷기와 함께 의자 운동도 병행하셨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몸 전체가 든든하다고요. 작은 근력 운동이 큰 낙상을 막습니다. 힘이 빠지기 전에 오늘부터 근육을 깨워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떼고 10번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5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일 하나씩 늘리면 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다리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10번씩 3번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챕터 4점 약이 빼앗아가는 것들과 마음의 단절. 오랫동안 약을 드시다 보면 몸의 영양소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건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약을 드시면서 함께 빠져나가는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는 뜻이죠. 비타민 B, 마그네슘, 코큐텐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심장과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입니다.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잠을 설치기도 하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고, 콜레스테롤약을 드신다면 코큐텐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말을 하지 않는 생활은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외로움이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커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말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73세 최은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자님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며칠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비타민 B와 D,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어요. 그분은 고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이런 영양소가 조금씩 빠져나갔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셨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저는 그분께 음식으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계란, 우유, 생선,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드시라고 했죠.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하루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나나와 시금치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말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죠. 저는 그분의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통화를 해달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뭐 드셨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이런 사소한 이야기만 나눠도 충분하다고요. 일주일쯤 지나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딸의 전화를 기다리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주변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셨습니다. 이야깃거리를 찾으려고요. 2주째는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단어가 더 빨리 떠올랐고 문장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죠. 딸과의 통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영양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고 대화할 때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나았다며 기뻐했지만 사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영양 부족과 외로움이 만든 증상이었던 거죠.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약을 드신다면 빠져나가는 영양소를 꼭 챙기세요. 약국에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10분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해 보세요. 그게 최고의 심장약이자 뇌 건강약입니다. 말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외로움이 줄어들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챕터 5점 작은 습관이 생명을 바꾸는 순간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매일 헬스장 가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물 한 컵 더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 한 컵, 의자 운동 10회,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이 작은 4가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색합니다.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전화 거는 것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3일이면 배변이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피로가 줄고 한 달이면 표정이 바뀝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가진 회복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4가지 중 하나라도 지켰으면 됩니다. 오늘 물을 3컵만 마셨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겁니다. 운동을 5번만 했어도 충분합니다.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게 습관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응원해주면 훨씬 쉽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81세 박재홍님과 78세 이영자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재홍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 이영자님은 관절염으로 걷기가 불편하셨습니다. 2분 다 체력이 떨어져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식사하고 잠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2분 다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했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만성 질환은 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다만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2분께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씩 함께 마시기, 오후에 의자 운동, 10번씩 함께 하기, 간식으로 견과류 나눠 먹기, 저녁에 자식들에게 함께 전화하기, 이 4가지였습니다. 처음엔 2분 다 귀찮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며 의욕이 없으셨죠. 하지만 아들이 달력을 사드리고 매일 실천한 걸 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였죠. 하나라도 하면 스티커 하나, 4개 다 하면
별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자꾸 깜빡하고 운동은 5번도 못했어요. 하지만 서로 챙겨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물 마실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부인이 운동하자고 먼저 일어나는 시기였죠. 2주째 되니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어요. 화장실도 편해졌습니다. 3주째는 달력에 스티커가 제법 많이 붙었습니다. 두 분은 스티커 붙이는 게 재미있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린애처럼 매일 저녁 달력을 보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확실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혈당이 안정됐고 부인은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둘 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오늘은 4가지 다 했다며 자랑하기 시작했죠. 2달째는 스스로 목표를 높이셨습니다. 의자 운동을 15번으로 늘리고 물도 한 컵씩 더 마시기로 했어요. 집 앞 슈퍼마켓까지 함께 걸어가기도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3달 후 제가 두 분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걸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혈당과 혈압이 더 좋아졌고 부인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있어서 가능했다고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라고요. 함께하니까 힘이 났고 서로 챙기니까 소홀히 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줬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건강의 진짜 목적 아닐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잡고 걷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죠.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했다면 스스로 칭찬하세요. 달력에 내 몸 잘 돌봄 스티커를 붙이며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물 마시기, 몸 움직이기, 영양 챙기기, 사람과 연결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매일 새로 태어나고 마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오늘 시작한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물 한 컵, 전화 한 통, 10분의 움직임. 그게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몸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아지길, 조금 더 건강해지길, 조금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